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자신의 나라를 떠올리게 만드는 대표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나라의 상징물을 앞세워 국가 이미지 홍보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미국 하면 자유의 여신상 생각나고, 프랑스 에펠탑 있죠. 그리고 중국은 판다가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는 무엇이 유명할까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라고 불리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 때문에 풍차가 많이 생겼고,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인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꽃 튤립이 한때는 저택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튤립 알뿌리 한 개 가격이 1만 길더까지 치솟았던 네덜란드. 당시 아주 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이 1만 길더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 튤립 알뿌리 하나가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 짐작이 되시죠? 실체가 없지만 겉으로는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거품 같은 대표적인 버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에 투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원래 투기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일단 투기 심리가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비싼 값을 치르고 튤립 알뿌리를 샀던 사람들, 튤립을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까요? 1637년 튤립 버블은 결국 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높은 가격에 튤립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튤립 알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너도 나도 튤립을 팔고 싶어 했죠. 튤립 사세요. 엄청나게 예쁘고 특이한 튤립이 왔어요. 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은 자연스럽게 뚝 떨어졌죠. 버블이 꺼지자 튤립에 투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버블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죠. 바로 부동산. 부동산 버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일본의 사례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경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무역으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일본인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땅값이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1989년 일본 NHK 방송사의 퀴즈쇼에선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 땅을 팔면 미국 땅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 땅의 면적은 일본보다 26배나 더 큽니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일본의 땅값은 실제 가치보다 어마어마하게 부풀어 있었던 거죠. 결국 거품은 꺼지고 말았고 일본 경제는 그 후유증으로 10년의 장기 불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죠. 이런 버블의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이 비생산적인 곳에 쓰인다는 점입니다. 투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원을 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기보다 비생산적인 곳,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같은 곳에 활용을 하게 되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 경제 전체 안 좋아지죠.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악화됩니다. 버블 현상은 이렇게 개인과 사회를 망가지게 하는 잔혹한 거품입니다. 버블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무리한 욕심이 근원이라는 것이죠. 거품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과도한 욕심도 결국은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